오늘 신규 확진자 29명 중에서 지역 발생이 26명입니다.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도가 6명, 서울이 3명 등 발생하였습니다. 26명 중에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가 20명이고 홍대 모임 관련 4명,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1명, 경기도의 지역사회 발생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역학조사 시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 중에 혹시 신고나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코 빠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되신 분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되신 모든 분들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간곡하게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진서 교수님, SBS 한지연 기자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내 상황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뉴스에 많이 나갔으니까 잠시 뒤에 좀 전하기로 하고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마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수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시나리오가 여러 개 중에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어떤 계절성 독감처럼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조금 여름에 좀 덜하다가 겨울에는 더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양상의 어떤 토착화되는 그런 경향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WHO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말이죠. 아마 유럽에서 그동안 봉쇄를 해오다가 이제 더 이상 경제도 어렵고 또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 봉쇄를 해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WHO에서 너무 섣부른 봉쇄 해제는 제2의 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WHO 사무총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WHO에서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virus may become just another endemic virus in our communities, and this virus may never go away. And I'm not comparing the two diseases, but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we're realistic, and I don't think anyone can predict when or if this disease will disappear. 이른바 에이즈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HIV,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일단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염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과연 이게 없어질까? 그것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죠.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바이러스성 질환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백신이 있어도 바이러스성 질환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요. 인플루엔자만 보더라도 백신은 있지만 인플루엔자 철마다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사스는 완전히 없어졌지만은 메르스는 중동 지방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이게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에 어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면서 동시에 없어지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양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세계적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감염병 소장도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섣부르게 경제활동 조기에 재개하게 되면은 또 다른 재앙이 올 수도 있다. WHO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또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가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19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이어서 이것도 문제인데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어떤 학원 강사는 초기에 자신을 학원 강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직접 가르쳤던 학생들, 그 학생들의 부모, 또 동료 강사 이렇게 감염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무려 14명까지 늘어났나요? 15명까지 네, 늘어났나요? 관련 확진자 14명까지 14명? 늘어났습니다. 예. 예. 인천의 학원 강사다. 네, 인천의 예. 학원 강사입니다. 근데 초기에 왜 무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 당국의 초기 검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건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학원이라고 하면 파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꽤 많아서 이 학생들이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한 800명 정도가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 또 이게 4차, 5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미 3차 감염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 예. 인천 교사가 가르친 학생 한 명, 그 한 명의 어머니 또 그리고 그 학생의 친구까지 이렇게 3차 감염이 2명 정도 늘어나 있고요. 관련 확진자는 지금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그림 중에 말이죠, 교수님. 저 화면에 나오는 그림 중에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은 과외 학생, 자신이 과외로 가르치고 있던 쌍둥이 남매한테도 바이러스를 전파시켰고 이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도 또 감염이 됐고 당시에 또 남매의 또 다른 국어 과외 교사 34살의 여성분인데 남매의 국어 과외 교사도 감염이 됐다. 이 국어 과외 교사 같은 경우는 이 그림으로 보면은 3차 감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흐름을 보면은 예. 3차 감염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단적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어떤 양상 이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흐름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감염이 발견이 됐을 때 거기서 역학조사가 들어가는데 거기 본인의 어떤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숨기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파장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을 시킨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밝혀졌을 때 빨리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여건들을 모두 빨리빨리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도 퍼져나갈 수가 있고 점점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좀 말해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저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단순하게 아 이렇게 전파가 됐고 이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또 확진을 판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그림표에 나와 있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이 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또 대규모 시설을 갔다 왔다거나 가령 뭐 어디 종교 활동을 했다거나 또 큰 어떤 밀폐된 시설에 다녀왔다거나 그러면 그 검사할 대상이 엄청나게 커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표를 보시면 예. 처음에 6일 저녁에 이제 예. 그냥 귀가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마스크도 안 쓰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확진자를 보면 주로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이 다 학원 강사, 동료 강사 아니면 뭐 본인이 과외했던 그 학생 이렇거든요. 또 학생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1,500명 정도 그 교회 사람들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현재 한 800명 정도가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에 그 교회분들이 검사 받는 장면이 보도가 된 것도 같고요. 네네. 예, 그러면 이 학원 강사 처음에 자신의 동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되는 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정리한 리포트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상황과 관련한 학원 강사 때문에 1,500여 명이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9일 새벽. 곧바로 시작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A씨는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강사란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답했고 동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가 동선 인수를 꺼리자 보건당국은 경찰에 위치 정보 요청을 했고 어제 결과를 받아본 뒤 비상이 걸렸습니다. 6일 저녁 6시 귀가했다던 진술과 달리 A씨는 6일 밤 학원에 4시간 머문 걸로 나타난 겁니다. A씨는 뒤늦게 학원 강사란 사실을 밝혔고 클럽을 다녀온 뒤 학원과 가정집에서 과외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특히 접촉자들이 A씨 확진 이후에도 학원과 학교,
교회를 자유롭게 방문하면서 지역사회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씨에게 수업을 받은 확진 학생들이 교회 2곳을 방문했는데 교인 등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 뭐 실업자라 그랬다며. 실업자가 아니고 학원 강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통찰한다고요. 미리 그것도 이렇게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안 될 텐데. 예, 미리 알렸으면, 미리 막았으면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방역 당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나 억측 같은 거, 편견,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완쾌가 되고 나오면은 조금 이 주변 사람들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벌을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잠깐 사이에 아주 작은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순간에 넘기려고 하다가 사실 어마어마한 조그만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일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하루 이틀이 늦어지면서 접촉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뭐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뭐 노출되거나 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그렇게 된 다음에는 어떤 당국의 어떤 조사나 이런 거에 잘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고 빨리 협조를 해줘야지 우리 사회 전체로 어떤 퍼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는 앞으로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기간이 사흘 정도 된다고요? 사흘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거나 그랬을 가능성. 만약에 사흘 일찍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 확진자 14명까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상당수는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예. 계속 지켜봐야 할 대상이 훨씬 늘어난 거고 훨씬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어제도 그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태원 클럽 젊은 사람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물론 그때는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다녀온 사람들이 또 이 감염에 대해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사, 뭐 간호사, 공중보건의, 군인, 이렇게 다중을 접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녀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다행히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군인 49명은 다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 판정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사, 군인, 교사,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규모 밀폐된 유흥시설을 다녀오는 것,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의료인 같은 경우도 지난 사실 1월 말부터 이미 휴가나 이런 게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서 나는 이런 데 속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어떤 긴장을 좀 늦춘다든지 그럼요. 예. 조심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태원 지역 방문한 교직원 강사, 이 교직원과 강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별로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서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용인 환자로 인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모든 환자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역학적 요인, 역학적 연결고리가 또 몇 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그럼 홍대는 괜찮겠냐, 뭐 강남은 괜찮겠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퍼지고 있거나 이미 퍼졌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이른바 방역 당국이 이야기하는 조용한 전파.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럴 가능성. 네, 느끼지 못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참고서 계속 다니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지영 기자에게 질문한 이번 내용은 오늘 아침에도 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도 이 이야기하다가 상당히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태원 클럽 말고 네. 서울의 한 홍대 앞에 있는 주점을 네. 다녀온 사람들 전혀 이태원 클럽과 관련이 없는데 네. 이태원 클럽엔 예. 다녀온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주점을 다녀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발병했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그 홍대 한 주점에 관련된 확진자가 5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점 이름이 그 한신포차와 1943 포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확진자들이 나온 클럽이나 주점에 다녀온 분들 그 코로나19 검사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서울시에서는 또 이 이름을 밝히는데 마포구에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이름을 밝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태원 클럽이나 아니면 우리 술집 방역 당국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의하면은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녀온 가게 이런 시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 마포구에서는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서울시에서만 밝히고 그 이유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지역 경제 뭐 활성화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마포구에서 밝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름을 밝혀야 하고요. 또 방송국마다 또 언론사마다 또 이게 다 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는 다 지금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나가는 곳도 더 많고요. 예. 사실상 이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면 구청에서 발송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 이름이 나왔을 때 내가 다녀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빨리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을 안 밝히는 그런 언론사도 있고 이런 구청에서 이름을 안 밝히는 곳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이름 안 밝힌 것 그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그 이후에 이 확진자들이 나왔고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바로 시설을 방역 소독을 하고 폐쇄 조치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빨리 이걸 예. 밝히고 동선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사를 받지 않고 숨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 골든 타임을 놓쳐서 지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왜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까? 마포구청과 보건소 측은 홍대 주점이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정확한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고 오늘 서울시 브리핑에서 비로소 업체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13일이면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도 영업을 계속했다는 거죠? 네, 어제까지도? 그런 부분, 네, 예? 그렇습니다. 13일까지도 영업을 계속했다. 13일에 주점 파악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우리 어떤 방역에 약간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제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이 한지영 기자가 나눈 이야기 이 정도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니 근데 그게 뭐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알고는 있었을 거고 예. 어떤 식으로든 방역은 했을 겁니다. 근데 방역하고 나서 계속 문 닫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라서요. 그 규칙에 따라서 문을 닫고 규칙에 따라서 문을 열었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주점이 어딘지를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검사를 더 받아야 되는 자기도 모르고 다녀갔는데 그냥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고서야 검사를 받으러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포 쪽에서 마포구청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정도의 파악을 했고 방역 작업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까지 또 뭐 영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5명이 확진 판정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 명만 나오더라도 지금 얼마나 크게 다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이 긴장하는데 5명이 한 업소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네, 5명이 또 여러 명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주점이 어딘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SBS 8시 뉴스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자세한 내용이 더 추가로 보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뭐 서울의 낙원동 일대라고 하나요? 낙원동 일대의 어떤 주점을 또 다녔는데 공교롭게 같은 시간대에 서너 명이 여러 명이 같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점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이 주목하고 다녀간 사람들을 거의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동선에 포함이 돼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면은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잔인한 바이러스다,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다라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명의 확진자만 나오더라도 그 환자분이 다녀갔던 곳의 시설들은 다 소독을 해야 되고 폐쇄 조치가 되고 일정 기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이번에 홍대 주점 이 부분을 보면은 방역 당국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정작 다녀온 사람이나 또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또 다른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교수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 꼭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루하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나 싶었더니 또 나오고 예. 어떤 SNS에서 어떤 분들은 전 국민이 쪼그려 뛰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뭐 계속 하다가 한 명이 구호 잘못 붙이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훈련받는 뭐 우리 이런, 군대에서 저 PT 체조할 예. 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예. 한 명 하면 다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 하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나는 뭐 걸리든 안 걸리든 괜찮아 하고 무심결에 이렇게 지낼 게 아니라 다들 모두가 긴장을 하고 모두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 나로 인해 시작된 구멍이 점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고 다들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주시고 계시지만은 뭐 기본적인 수칙, 손 씻기, 뭐 마스크 착용 아니면은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빨리빨리 받는 것, 내가 의심이 되는 곳에 다녀갔으면 빨리 검사를 받는 것 이런 것 정도는 모두가 신경 쓰고 모두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인용을 해주신 SNS에 그 PT 체조와 관련한 이야기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한 30명, 50명 한정 기자는 그 군대 가서 아마 훈련을 못 받아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구호는 절대 붙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몇 명이 한두 명이 그 구호를 마지막 15이나 20을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작업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한 명이 나 혼자는 괜찮겠지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가 수습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홍대 주점을 다녀온 확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희가 주뉴스에도 나갔어요. 네. 수원에 한 볼링장 다녀왔다. 그 수원시장이 직접 SNS에 공개를 했던데요. 네, 사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증상이나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활동 범위는 또 넓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액티비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홍대 주점발 확진자 중 한 명이 이제 수원 정자동에 있는 킹핀 볼링장에 예.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8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이고 오래 네, 계셨네. 한 예. 4~5시간을 머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볼링장에 서너 시간 머물면서 실내 흡연실에서 예. 흡연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실내 흡연실에 이게 비말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고요. 연기를 내뿜거나 이럴 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기침을 하고 예. 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담배를 물고 있는 그 침이 있는 걸 그대로 담배꽁초를 버리기도 하는 예. 그런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특히 이 볼링장이 레인이 30개 정도가 되고 수용 인원이 150명에서 18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볼링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검사도 앞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말이죠. 우리가 신천지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통제를 해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이 인원이 다시 대구 경북 신천지처럼 그렇게 정말로 수천 명 이 정도까지 갈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뭐 완전히 무슨 예측을 하는 것처럼 맞힐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뭐 이 지금 상황에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열심히 받는다면은 대구처럼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 섞인 기대 같은 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걱정스러운 거는 이태원 클럽발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더 힘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측면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이 정통 기독교 쪽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 이 신천지 교인들이 또 신천지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초기에 제공하지 않았다.
꺼렸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도 비슷하게 그래서 방역 당국이 계속 편견과 차별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원 강사처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이런 공통점이 좀 또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환자가 되거나 접촉자가 됐을 때 바이러스하고 거기에 접촉된 사람으로 봐야지 여기에 어떤 거를 덧붙이면은 점점 더 우리 스스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할 때 어떤 집단을 특정 집단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학적 고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빨리 검사를 받자. 이 정도로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는 방역의 적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방역 당국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을 다녀오신 분, 해당 시설을 다녀오신 분들은 익명 검사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북한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북한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하철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 마스크 있으신가요? 네, 착용 좀 부탁드립니다. 일찍 나오다 보니 깜빡했어요. 화장실 앞에 보면 마스크 팔고 있으니까 착용하고 입장하시라고. 예, 서울 지하철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 이것과 북한 평양에서도 대부분의 평양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풍경이다. 이런 주제로 영상 하나 만들어 봤고요. 또 코로나19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그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장면이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이 바이러스를 옮길 걱정 때문에 제대로 끌어안고 볼 부비고 이러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된 이 조부모를 만날 때 미국에서 들어온 영상인데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Grandma. Hi, Peter. It's Danny. Oh, it's Danny. Hi, Grandma.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예, 저 비닐공 없이 할머니를 끌어안고 바로 얼굴로 맞대고 정말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또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생활 속의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